안녕하세요. 경인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7번째 시간인데요. 모양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런 걸 모아서 한번 익혀볼게요.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발글랑, 사내랑, 물결랑 이렇게 한번 볼게요. 랑 발음 들어가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3개 정도는 기본으로 알면 좋겠다 싶었고요. 앞에 있는 한자가 랑 발음이 아니라 량이죠, 량. 어질 양자인데 여기서 랑 발음들을 똑같이 줍니다. 자, 어질량이 들어가서 량 발음을 하고 다롤이 들어가서 달이 밝다. 사내랑은 고르자예요. 어질량은 좋다, 선량하다라는 좋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제일 좋고 잘생기고 성격 좋은 사내라고 해서 사내랑이고, 특히 그런 사내를 새로 데려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랑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앞에 보면, 근데 그 다음 물씨 쓰면 물결랑이라고 합니다. 발글랑, 사내랑, 물결랑 다 어질량, 좋을량 발음이 랑 되고 있는 걸로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오는 것들, 왼쪽에 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구분하시면 좋겠죠. 아까 제가 새로 데려온 사람이다, 신랑이다 라고 했으니까 새로 올 신을 쓰겠죠. 제 친구 중에 결혼이 이제 한 16년, 18년 차 되는데도 남편을 계속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한자 어법으로 보게 되면 18년 정도, 19년 정도 살았는데 정말 신랑일까요? 자기한테는 항상 신랑이라는 표현에 아주 새로운 남자일 수 있으나 상대방들한테는 남편이나 애아빠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야 19년 살고 무슨 신랑이야 라고 해서 우스갯소리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랑입니까? 랑자 할 때 쓰는 랑입니다. 자, 나그네로 결의조 기기자를 한번 보실게요.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 보이시죠? 항상 제가 이제 이것도 설명을 가끔씩 했고 또 여러 가지를 했지만 또 이럴 때 볼 때 새롭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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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자가 사람인 자가 좀 변형이 된 거죠. 깃발 모양을 쓴 깃발 언자입니다. 옛날에는 부족 표시를 한다거나 어떤 약속된 것을 표현할 때 깃발을 많이 사용했고, 멀리서 보면 깃발의 글씨는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깃발 색깔로 많이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깃발 아래에다가 이거는 사람인자 2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떠돌아 다니는, 나그네처럼 다니는 여행객 할 때 쓰는 여자인데, 우리 해외여행을 깃발 여행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가이드 따라서 막 가는 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행 못 간 지 몇 년 됐는데요. 이렇게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다닌다 할 때 쓰는 여자. 결의족자는 이런 깃발 부족 밑에 이런 전쟁 무기 화살 실을 가지고 모인 나의 민족, 결의족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 특히 가족 할 때 써요. 가족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무기, 같이 쓰는, 나를 정말 지켜주는 그런 가족 할 때 쓰는 족자입니다. 점점점 옛날만큼 가족 애가 친밀하고 공고하지 않는 게 현실이긴 한데요. 옛날엔 정말 좀 어릴 적 얘기하면 동네에 형제가 많은 집안 아이들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골목에서 놀이할 때도 친구 중에서도 뭔가 좀 게임할 때 룰을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혼자 규칙을 어기면 우리가 걔를 뭐라고 하면 항상 우리 언니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걔 언니가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7명 언니가 와서 우리 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결의적자.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가족의 힘 끈끈한. 그다음 기기자 볼게요. 여기에 보면 그 기자가 발음을 하고 깃발 원자는 그대로 뜻을 줬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 기기고 뭐 길게 하면 깃발 기자가 되겠죠. 그래서 깃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어떤 자가 아래에 왔느냐 쓰는데, 솔직히 이거 비싼 거 많은 거 아시죠? 3개는 기본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책령력, 진행력, 책령력. 어머, 제가 2번을 쓴 게 실수가 아니고 원래 책령력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들어가서 력 발음을 도와주니 그러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날짜를 쓸 때는 나리를 쓰자. 날이 지나기를 서서 이렇게 서성이서 딱 하고 있으면 그칠지를 쓰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령력 날짜를 보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봤느냐? 벼화 2개 써 있죠? 농사 때문에. 자, 언덕에다가 벼 2개를 심고 얘가 다 익을 때까지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령력 세월력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리를 붙여서 더 강조하고 그칠지를 써서 지내보고 그래서 지낼력, 책령력, 월력, 달력할 때 역자고 지낼력 같은 경우 역사할 때 쓰는 역자가 되겠지요. 원자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쓰지 않습니다. 얘가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분율, 법칙률, 그다음 나루진자인데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제가 손 모양이라고 했죠. 그림처럼 살짝만 보시면 손에다가 이렇게 붓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붓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손으로 딱 2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붓 모양을 그린 한자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붓으로 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붓으로 뭔가를 맨날 뭐 들고 뭐 하는 걸 뜻하면 돼요. 앞에다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행동의 규칙을 써놔요. 그게 법률 할 때 쓰는 율자가 되고요. 나루진자는 앞에 있는 물수를 집어넣어서 나루 진짜입니다. 나루터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률 발음이 있네요. 그래서 완전히 발음 역할도 못 해주고 이렇게 나루지는데 제가 어떤 책 보니까 나루터라는 게 옛날에 어떤 거래를 하는 항구잖아요. 그래서 그 항구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건 붓이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저는 그게 괜찮더라고요. 잘 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루터입니다. 노량진 할 때 쓰죠. 그래서 법칙률, 붓 모양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특히 분율자의 률자가 여기에서 보시면 율이 됐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루진 배가 드나드는 진짜로 보시면 좋겠어요. 다스릴리, 무들매, 속델리. 일단 속델리보다 이 앞에 2개 혼동되게 생겼죠. 마을리, 마을리 똑같이 들어갔는데 임금왕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임금왕이 아니라 앞에 오면 구수록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귀한 구수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마을에 땅을 파서 마을 땅 속에 뭔가를 묻어 놓는 거죠. 매장되어 있다 할 때 매몰되다 뭐 이럴 때 쓰는 매자죠. 흙이 들어갔느냐 구수록이 들어가느냐. 가끔씩 책 보면 얘를 임금왕자로 해석을 해버려 가지고 임금이 마을을 다스리네 이렇게도 하시는데 정확하게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해석은 구슬옥자네요. 좋은 구슬을 다스리다. 아마 보배로운 좋은 구슬이 있다면 그게 뭐 국보급이다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를 또 따로 뒀겠죠. 뭐 중국 이야기 중에 화시지벽이라고 해서 큰 구슬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고사성어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좀 구슬 하나가 그 징조도 되고 상서로운 보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자의 구슬옥자는 아주 귀한 보석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7박 머무를 바, 핍박할 바, 어머, 흰백 들어갔는데 다 뭔 발음해요? 박박박박 하고 있네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급수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 흰백자가 박발음 주는 걸로 보시고 나머지를 뜻을 하지요. 칠박자는 앞에 손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치는 박수할 때 박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는 거 많이 아시는데 박수 칠 일이 많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일부러도 많이 치고 하는데 누군가가 잘해서 박수 칠 일을 아낌없이 쳐주면 좋겠죠. 저는 성격이 원래 좀 얌전얌전했는데 어른 돼서는 좀 적극적이어서 어디를 가나 모임을 가나 최대한 많이 칭찬해주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려고 하는 리더의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성격 닮았나 봐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윷놀이가 하고 있었던 걸 봤대요. 그래서 윷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어차차차 하고 있는데 윷놀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술래기 비슷하게 뭔가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평상시대로 원래 뭐 흥을 돋구시는 그런 바람 역할을 잘 하시니까 잘 구경하고 어떻게 누구 편도 들어주고 조금 싸움 일어날 것 같으면 중재도 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왔대요. 그래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아우 어르신 그러면서 이렇게 돈 봉투를 주더래요. 그래서 무슨 그게 이제 약간 편을 짜고 뭔가 했던 윷놀이였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바람 역할을
선뜻 잘해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넘어간 게 고마웠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줘서 은근슬쩍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한번 받아온 적이 있었다고 여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 라고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칠박 아버지가 박수만 잘 치고 호응했다가 그런 여담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여기 박수 잘 치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호응해 주면 좋죠. 머무를 박자는 물수 보시면 우리가 숙박할 때 쓰는 건데 옛날에는 배 타고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꼭 하룻밤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 타고 가서 하룻밤 묵어오는 걸 머무를 박 숙박할 때 박자고요. 핍박할 박자에 책받침 들어갔는데 이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또 쫓아다니면서까지 핍박한다는 뜻이면 박해를 한다 이럴 때도 많이 쓰고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참 이걸 좀 저는 스토커처럼 보는데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저도 누군가가 저 좋아한다고 맨날 이렇게 와 가지고 팬이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쫓아다닌다는 표현, 핍박할 박. 물 쓰면 머무른다는 말. 그다음 손수는 제가 일부러 좀 재밌는 얘기 했어요. 칠박 박수. 자, 울면과 탄식하로 혼란스러울 때 있죠. 분명히 뒤에 입구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한자 저번에 제가 새 그려가지고 구분했어요. 통통한 새 한 마리 그렸었죠. 그래서 이 새가 울다고요. 까마귀 우자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울면 까마귀가 많다는 얘기는 어떤 먹을거리가 많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죽은 시체들 거 고기를 먹기 때문에 뭔가 죽었다는 의미 때문에 죽는다라는 죽음하고 관계돼서 탄식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장 볼 때 탄식할 때 뭐 오호라 이럴 때 쓰는 한자니까 세조가 들어갔는지 까마귀 오자가 들어갔는지 여기에 눈이 있는지 없는지 새는 있지만 까마귀 오는 눈도 까맣고 날개도 까매서 쓰지 않습니다. 무덤묘, 저물모, 사모알모 어때요? 흑토가 들어갔냐? 나릴이 들어갔냐? 사모알모, 마음심이 들어갔냐인데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하나 있는데 무슨 자예요? 걔가 바로 없을 막자가 되겠죠. 이 부분만 있는 한자가 없을막인데 그 한자를 보면 풀초가 원래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풀 가운데에 햇볕이 들어가고 다시 풀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태양이 어디로 숨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태양이 이 풀숲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양이 풀숲 안에 들어갔으면 햇볕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풀숲에 들어서 없다. 태양이 없어졌다 해서 없을 막자가 됐대요. 그러면 흙을 쌓아서 시체를 없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무덤이 되겠고 태양빛을 없게 만드니까 태양빛이 없어졌으니까 해가 저문 거고 없다라는 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더 생각나는 사람을 사모하다 이렇게 해서 사모할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사모하다는 말은 지금 현대말로 바꾸면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다 보통 결혼한다는 표현이 못 헤어지고 계속 살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자라는 약속이 결혼인데 이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는 유명한 가사인 것처럼 없을 때 더 마음에 생각날 때 그런 거를 근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잰다고 하지요. 분별할 변, 말 잘할 변, 힘쓸 판. 아이고야.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구분하는 법 이제 보이시죠? 양쪽에 있는 애들이 뭔가 되나 보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걸로 구분하나 보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칼도예요. 말씀원이고요. 힘력이에요. 그래서 뭐 칼로 분별한다, 말로 말 잘한다, 힘으로 힘쓴다. 어머, 해석이 다 돼버렸네요. 얘는 변이고 얘는 변이고 얘는 조금 발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되시는 게 매울 신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매울신의 부수의 원뜻은 죄인 신자입니다.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 머리에 이마에 얼굴에 몸에 문신을 새기는 바늘 모양을 그린 한자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모이게 되면 죄인 송사할 변이라는 한자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고 이렇게 한자에만 남아 있는데요. 죄인 둘이서 서로 자기가 했네 안 했네 소송 거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껴서 말을 잘하는 게 변호사죠.
그래서 변호사 변자고요. 칼도 정말 정확하게 판사가 분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별할 편이 되고요. 그렇게 죄인들 사이에서 내가 좀 힘 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엠슬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재밌죠? 이러면 좀 쉽죠? 자, 변할변, 불꽃섭, 그리할 연자도 어머 비슷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불꽃섭 안 비슷해요.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위에 있는 한자가 이따올련 뭔가 연결될 련이라는 한자인데요. 말씀원의 실사 두 개를 써서 필수는 앞 가운데 있는 말씀원을 쓰시고 이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원으로 기준 잡아두시고 여기도 똑같아요. 말씀원 쓰시고 불화 양쪽 쓰시면 돼요. 자, 말을 이어가다, 말을 줄줄 이어가다, 말 이을 련자에 아랫부분에다가 칠복 때리다를 씁니다. 자, 어떤 책 봤어요? 해석이 좀 재밌는 거 먼저 할게요. 말을 이어서 계속 꾸지람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 듣지 않으면 우리 화나요.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등장합니다. 여기 칠복자예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더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했더라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말을 해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 때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변할변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말, 이을, 연자를 쓰시고 마음심을 썼잖아요. 말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아까 말한 사모할 모자하고 똑같이 사모할 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모합니다 할 때 그립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할 연자, 연애하다 할 때 연자입니다. 여러분도 연애 다 해보셨고 사랑해보셨죠? 전화 통화 많이 오래 해보셨죠? 전화가 뜨거울 정도로 해보셨죠? 그래서 말을 계속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그리워할 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애정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분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어서 하는 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거고요. 자, 불꽃섭 보시겠습니다. 양쪽에다가 불화 두 개를 썼어요. 이게 불화 말씀 담자를 조금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걸로 보시면 돼요. 얘네 불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들고 있다. 불꽃섭 이렇게 횃불 드는 것처럼 보시면 좋고 이 섭자 같은 경우는 임명자에 많이 쓰시죠. 저희 아버지 성함에 들어갑니다. 옛날 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변할변, 불꽃섭, 그리워할 연자입니다. 어렸을 때 한자에 관심이 많아서 아빠, 엄마, 뭐 식구들 이름 다 제가 한자로 쓰겠다고 했을 때 그 처음 배웠던 한자가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 성함이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외웠던 거라서 머리에 많이 익숙해지고 옛날에 이렇게 동네에 보면 이름표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막 한자 읽고 다니고 그랬던 한자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자 선생님 하겠지요. 변할병 불꽃섭 뒤에 위에 말 이따올련 혼자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쓸소 아내부 돌아갈 기자 볼까요? 어머,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있죠. 이 한자는 빗자루 추입니다. 요즘은 진공청소기를 써서 비를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비예요.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손이라고 했어요. 수건건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다니는 걸레나 천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고 앞에다 손수를 썼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쓸고 다니는 비예요. 쓸 소. 청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소예요. 그러면 제일 청소 많이 하는 사람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그렇죠. 여자죠. 그래서 여기다 여자애를 쓸고요. 돌아오기가 특이한데요. 여기가 쌓일 때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그칠지. 자, 언덕에 여러 이렇게 뭔가를 치울 것이 있어요. 비를 들고 가서 다 치웁니다. 치우고 뭐 해요? 집으로 돌아오셔야죠. 그래서 돌아갈 귀, 돌아올 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빗자루 모양을 좀 아셔야 됩니다. 비추라는 한자가 들어갔는데 소발음, 부발음, 귀발음 발음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뜻은 다 도와줍니다. 손에 비 들고 쓸고 빗질하는 여자고 그다음 빗질하고 돌아옵니다. 언덕에서. 아내부짤은 아내만 쓰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며느리 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고부관계이다 이럴 때 쓰는 며느리부로 하시고 아까 제가 신랑 얘기했다면 네, 신부할 때는 이 부자를 쓰시면 되겠죠. 자, 부처불, 떨칠불, 비슷할불 여러분 불불불 똑같고요.
똑같은 한자 다 들어가고요.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먼저 그러면 같이 들어간 한자 무슨 자인가요? 이 자는 바로 안이불 자죠. 안이불. 해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활이 있어요. 활이 있는데 이 활이 튼튼하기 위해서 끈을 이쪽 방향으로 한번 묶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묶어요. 서로 비슷하지 않게 반대로 서로 아니다 해서 얘를 아니불자로 보죠. 아니불. 활줄을 반대 방향으로 했다 해서 아니다 불자인데 부처는요 우리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부처 불자고요. 불자가 발음을 하고 손수입니다. 손에서 뭔가 내 것이 아니다 해서 버려버리는 거 해서 떨치다 없애다 내 손에서 벗어나다 해서 떨칠 불인데 돈 같은 거 쓸 때 많이 씁니다. 지불하다 완불 후불할 때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이 여러분 그 미국 달러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달러, 돈 달러를 지불하다 이렇게 좀 외우라고도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거고 원래는 아니다, 내 거 아니어서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비슷할 뿔은 여기 보시면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해 보이는 여기 보시면 행동을 뜻합니다. 비슷한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데 아니다 해서 비슷할 뿔. 뭔가를 방불케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슷해 보이다 이럴 때 쓰는 불자가 될 거예요. 자, 가난할 빈 타말탐 질부자 한번 보실게요. 가난할 빈 타말탐 질부. 똑같아 보이는데 특히 가난할 빈하고 타말탐 비슷해 보이죠? 돈을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돈을 자, 그 위에 나눌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 갖는다고 하면 제가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 갖는다 해서 가난해져 버립니다. X가 줄어들죠. 타말탐 볼까요? 이재금이에요. 내 눈앞에 지금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 놓고 성인군자 없지요. 탐이 난다 해서 타말탐이고요. 질부자는 위에가 사람인 변자입니다. 아니 사람인이에요. 사람의 변형자란 뜻이에요. 사람이 재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다 해서 질부자에서 부담스럽다. 승부를 가리다 이럴 때 쓰는 부자가 되겠죠.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니까 조개패라는 뜻은 다 같으나 위에 있는 한자들이 다르니까 눈여겨보십시오. 질부, 다말탐, 가난할 빈 구분하는 건 위에 걸로 하시면 돼요. 베풀섬 마땅의 밤소자를 한번 볼까요? 다 집이 들어갑니다. 집이 들어가죠. 비슷비슷하죠. 베풀선에서 있는 한자는 얘는 날일이 아니라 말할 왈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래 것만 있는 것도 한자가 되는데요. 무슨 한자냐면 뻗칠긍이라는 한자입니다. 이것만 뻗칠긍. 자, 집집마다 임금이 뭔가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뻗쳐나갑니다. 명령일, 선포, 선언 할 때 쓰는 선자입니다. 뻗쳐나가다, 집집마다 알리다. 요즘이야 방송국에서 뭐 국민 담화 해가지고 얘기해버리는데 옛날에는 다 관리들이 전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베풀 선자는 그렇게 보고 마땅한 자는 물건을 이렇게 위에다 쌓아 올린 모습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래요. 제사를 지내는 건 그때 당시에 꼭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어서 마땅의 당연한 거지. 또 음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 아이고 당연한 거지. 해서 당연할 의자인데요. 쓰는 단어는 편의점 할 때 써요. 편의점 당연히 편해야지. 뭐 의당 이럴 때도 쓰고요. 마땅하다는 뜻 마땅할 당이랑 같이. 밤소자는 비슷해서 써봤어요. 아래에 있는 한자가 닮을 초인데 초 발음이 소가 되고 다 집에 이렇게 가만히 달이 뜨면 앉아있는다. 밤에 다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간다 해서 밤소고 임금이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신다는 소위 한식이라는 말 할 때 한번 봤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품성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 마음심을 쓰시고 날생을 씁니다. 여자를 쓰고 날생을 쓰고 소를 쓰고 날생을 썼어요. 자, 성성 가다가 진짜 생발음을 그대로 했네요. 이거 쉽죠? 그런데 낮은 급수에 등장하는데 가끔씩 성품성과 성시성을 구분을 안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쉬워요. 타고난 마음은 성격이고 나를 태어나게 한 여자의 성씨를 따랐다. 옛날에는 모계 사회로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하게 돼서 이제 남자의 성씨로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여자의
성을 따랐다. 엄마 목의 사이를 따랐다는데 지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성을 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성씨라는 뜻이고 희생생은 희생물로 바치는 그 소를 갖다 바치는데 먼 채로 죽이지 않고 산 채로 이렇게 해서 희생생을 해석하면 되죠. 타고난 마음이냐, 나를 태어나게 해준 엄마냐, 이렇게로 외우시면 되죠. 풍속 속 목욕활용, 넉넉활용. 아이고, 얘도 비슷해 보이죠? 뒤에 있는 골짜기 곡자, 골짜기 곡자, 골짜기 곡 앞에 사람인 물수, 그 다음 오드변입니다. 할아버지 숫자 아니에요.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이렇게 뭐 풍수지리로 아주 좋은 자리에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좋은 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삽니다. 그럼 그들만의 뭐가 생겨요? 그렇죠. 문화가 생겨요. 그게 풍속이죠. 우리 고스톱 치신다고 하는 화투도 그 나름대로의 풍속이 있죠. 풍속. 그래서 그런 분위기. 목욕할 욕자도 보시면 앞에다가 물수를 써서 옛날엔 목욕탕 없으니까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거죠. 넉넉할 유자는 오드예요. 옷에 골짜기 같은 품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헐렁헐렁한 거죠. 보통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 큰 옷 가져와서 옛날에 입었던 거 지금 당신의 몸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속, 목욕하려 넉넉하다 골짜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배우신 건 더할증, 중승, 미화할증을 좀 구분하겠습니다. 이 뒤에 거 들어간 한자 정말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세 자는 구분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는 조금 혼동하지 않고 잘 보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자를 배우시기 전에 이 뒤에 있는 한자 자체가 좀 비슷한 한자가 하나 있죠. 우리가 위에다 모을집 쓰고 아랫부분을 똑같이 썼을 때 쓸 수 있는 한자가 모일회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일회자인데 지금 뒤에는 한자는 모일회자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자는 보통 우리가 일찍증이라고 하죠. 증 또는 거듭증. 유래는 시루에서 썼다고 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한자를 그대로 쓰고 뒤에다가 기와 마자를 쓰면 우리가 옛날에 떡을 쪄먹는 시루라는 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루중자라고 하는데 원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듭증, 일찍증자는 시루증자의 원자입니다. 그래서 겹쳐지다인데 떡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랫부분에다가 떡가루 넣고 고명 넣고 이렇게 펴는 거였으면 그 시루에 구멍을 그렸고 거기에서 연기가 나가는 걸 그렸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한자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갈 건 겹치다라는 말, 그 말을 좀 가져가서 흙토를 집어넣어서 흙을 겹쳐서 계속 쌓아 올리기 때문에 증가라든지 뭐 뭔가를 계속 더해가는 것을 뜻할 때 쓴다면 중승에서는 더할증을 쓰기도 하고 일찍증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찍을 좀 사용하면 더 빨리 외워지는데요. 이게 일찍 뭘 다른 것보다 빨리 쌓았다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중승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승인데 보통 우리가 승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중흥하고 관계된 한자인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스님을 중승이라고 하는데 높임말로 님자를 붙이죠. 그럼 뭐라고 부르죠? 승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옆 사람한테 뭘로 들렸냐면 스님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보통 스님을 스님 할 때는 원래 스님에서 왔다는 걸 알아듣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활증은 마음이 쌓였는데 나쁜 마음으로 쌓여 있는 걸 뜻합니다. 그렇다 보면 자, 이 뒤에 있는 쌓여있다 거듭증을 외웠더니 증이나 승 발음을 하고 있고요. 흙이 쌓였다. 사람이 좀 뭔가 지혜가 쌓인 사람이다. 마음이 쌓였는데 나쁜 마음이 쌓였다. 증오할 때 쓰는 증자겠죠. 모아서 구분을 하시는데 앞에 뭐가 왔냐만 구분하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뜻을 구분해 줬으니까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한자니까 유념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한자를 보시면 닦을수와 멀유와 가지조자를 같이 보시는데 이 자체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지요? 이 자. 그래서 이 자를 어떤 자냐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한자가 좀 재밌습니다. 바유라고 하는 한자인데
바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고 지금은 이 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것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지시대명사처럼 그냥 조사처럼 쓰는 것자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는 한자에서 잘 보시면 한자가 사람이는 있고 그 다음에 때리다 칠복이 있는데 여기다 하나가 붙어서 유래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지팡이 가지고 가네 뭐뭐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사람이 지팡이 짚고 가는 모습 멀리 가다 해서 바유 멀유라고 해석합니다. 해석이 많지 않고요. 추가되는 아이들이 거의 다 뜻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발음이 유 발음이 그대로 되는 건 얘밖에 없고 수 발음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뜻해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려고 차비를 하다 이렇게 채비를 하는 거 있죠. 채비라고 하죠. 갖추고 있는 모습에서 닦다에서 닦을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수신제가 치고 평천할 때 했던 한자고 마음심을 쓰게 돼서 멀리 마음을 떠내보내다 해서 유유자적하다 이럴 때 쓰겠죠. 가지도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가 뜻을 줘서 나무 가지 조자인데 지금은 나무로 쓰지 않고 여러 가지라고 쓸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조목조목 조항 이럴 때 쓰는 조자가 되겠습니다. 한자가 상당히 비슷하고 급수도 좀 높은 한자인데 구분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한자가 발음 역할을 했고 아래 있는 것들이 뜻을 도와줬으며 위에 있는 한자는 그닥 많이 혼자 쓰진 않는 것 같다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급수가 높아지면 바유자를 물어보긴 하는데요. 바라는 말은 것이란 뜻이고 또 어떤 책 보면 멀유라고도 나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한자는 아닌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조금 같이 쓰여요. 옛날 부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자를 보시면 느릴련, 조정정, 뜰정, 언뜻 볼 때 특히 이 두 개를 많이 혼동하셨을 것 같습니다. 느릴려자는 그칠지의 변형자입니다. 그래서 민책받침이라고 하는 이 자는 천천히 걷다라는 뜻을 갖는 한자입니다. 천천히 걷다. 그럼 빨리 걷다는 여기에 점이 붙는 책받침입니다. 천천히 걷는데 그칠지잖아요. 아예 멈춰 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느릿느릿 가는 거여서 느릿느릿 걸어가다 한자를 다 집어넣어서 느리려는데 그칠지가 좀 변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쓰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시고 느릴련자로 쓸 수 있는 말이 연기에다 연장되다 이런 말 할 때 쓸 수 있겠지요. 조정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막기림자에 여기 사람임만 쓰면 막기림인데 또 어떤 책 보면 사람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그래서 우뚝 설 임자라고도 하는데 일단 뭔가 맡겼다라고 좀 볼게요. 어떤 맡긴 일을 빨리 말고 천천히 해나가는 것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 일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임금이랑 같이 정치를 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조정정. 둘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천천히 걷다라는 민책받침을 쓰고 길게 걸을 인을 쓰고 그치다라고 해서 느리게 가다를 쓰며 맡기다라고 해서 조정을 쓰는데 그 맡겨진 일을 하는 조정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을 집어넣으면 뜰정이 됩니다. 제가 작은 집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간머리라고 표현을 했고 이렇게 쓰면 아주 큰 집, 관공서나 나라와 관련된 집을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아주 대신들이 정치를 하는 뜰이라고 보셔서 정원이 있다 할 때 쓰는 정자로 보시면 좋겠죠. 큰 집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마루종 도풀승 완전할 완자도 상당히 많이 구분을 해야 되는 한자예요. 여기에 있는 집이고 보일시는 조상을 상징하는 부수입니다. 제사 지내는 상 모양을 그렸다고들 하죠. 제사를 모시고 모든 조상들을 다 모아서 이 집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종갓집 종자입니다. 마루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마룻바닥이 아니라 으뜸 종자가 됐습니다. 보일시는 조상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으뜸집, 종갓집입니다. 거기다가 산이라는 한자를 더 집어넣어서 그런 종갓집의 가문이 아주 높고 엄하고 존귀하고 막 이런 말로 썼기 때문에 숭배하다, 숭상하다, 좋은 의미로 쓸 때 쓰는 숭자입니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가끔씩 이 마루종자를 세 번째 있는 완전할 완자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래 있는 한자는 으뜸원이라는 한자입니다. 으뜸이라는 한자를 갖다 보니까 집에 집을 으뜸으로 지으려면 완전하게 어떤 부실공사 없이 잘 완성을 해야 되겠죠. 집을 으뜸가게 만들다, 완전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모양 상당히 좀
아닌 듯 긴 듯 비슷비슷합니다. 보일 시자에서 조상을 좀 캐치하시고 산하시고 으뜸원자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으뜸원은 조금만 추가하면 이 부분이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으뜸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더울열 이글스 복구로 다 보이기에는 위에는 복잡하고 아래는 점 4개구만 이렇게만 보이지 않으세요?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더울열자에 있는 위에 있는 한자는 우리가 시물리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살짝 메모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한자는 구멍을 파서 땅속에다가 뭔가를 심어 놓다라고 하는 시물예라는 한자입니다. 시물예예요. 그래서 여기에 알환자 구멍이고요. 여기 육지를 뜻하는 흑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한자 점 4개를 써서 덥다라는 한자를 쓴 겁니다. 불을 심어놨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글스도 보십시오. 여기다가 이렇게 불로 뭔가 가스불로 익히고 있는데 위에를 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 모양으로 보는데 우리는 보통 누구 숙자로 많이 아시는데 그건 나중에 생긴 말이고 솥입니다. 알환에 뭔가 끓이고 있고 뚜껑이 있는 걸 그린 겁니다. 그럼 뚜껑 덮고 불 지펴서 익혀요. 그래서 여러분 닭에다가 많은 영양분 넣고 하얗게 삶아 먹는 음식 백숙할 때 쓰시면 되고 계란 같은 거 익혀 먹을 때 반절 익히면 반숙이라고 할 때 쓰는 숙자가 될 거예요. 복구로 짜도 불에다가 볶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한자가 오발음이겠죠. 그래서 나가서 놀다라는 놀 오자고요. 급수가 좀 높아지면 이제 들어가면 다 오발음을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이 지금 딱 볼 때는 아이고 왜 뭐 좀 4개 다 있네? 위에는 다 똑같네 라고 보시겠지만 정확히 다른 한자들이니까 위에 있는 한자들로 구분을 하십니다. 이 더울열자에 있는 시물예자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시물예가 다 들어가고 이 아래에 위아래에 뭔가 들어갔을 때 한자가 변하는 거 많이 보셨고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4자 정도 하면 거의 정리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권세세라고 해서 형세세도 맞고요. 힘력을 집어넣어서 권력을 가진 집이고 힘이 심어져 있다. 그 집의 힘으로 뭔가 해 나갈 때 권력 세자죠. 만약에 근데 제주에를 보시면 풀초하고 말할 운자가 추가가 됐네요. 풀을 심어요. 여기 심을예라고 했으니까 풀을 잘 심는다는 건 농사를 잘 짓고 식물을 잘 가꾸며 뭔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래는 말할 운자입니다. 말 잘하는 것도 제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농사 잘 심어 가꾸는 사람과 잘 말을 하는 사람을 제주 예자인데 여기서 약간 여담하면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식물들을 잘 기르십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좀 죽어가는 화초들을 이렇게 버리면 그걸 가져와서 예쁘게 살려내십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서 꽃까지 피우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심는다는 거 대단한 재주 같고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 말할 운자 보시면 말 잘해서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예쁨 받는 사람 정말 많죠. 반대로 말 잘못해서 신세가 다 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말재주 하는 걸로 외웠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주의자는 풀과 여기에 말하다를 추가해서 보시면 좋겠고 더러울 서는 위아래로 오드가 좀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심을 예자죠. 우리가 뭔가 심어요. 식물을 심고 농사를 하면 옷이 깨끗할 일은 없죠. 더울 설자 쓰는 한자는 1급에 좀 나오는데 우리가 외설적이다라고 할 때 쓰는 설자입니다. 약간 야하고 음란패설할 때 외설이라고 할 때 쓰는 외자예요. 자, 이렇게 심을 예자 들어간 것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뭐 여기는 뭐 더할 게 없을 정도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입엽자와 버릴기를 보시는데 이 아래만 있는 한자가 모진나무 옆 잎사귀 엽자의 원자입니다. 나무에 새상새가 아니라 잎사귀를 그렸는데요. 식물이잖아요. 풀초로 더 확실하게 뜻을 줍니다. 그래서 입엽자인데요.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이 엽자 받아쓰기를 많이 틀립니다. 비읍을 피읍으로 써가지고 틀려요. 엽서할 때 엽자입니다. 옛날은 편지지가 없기 때문에 뭔가 전달하고 싶을 때 잎사귀를 뜯어서 거기에다가
작가가 전달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갈피에다가 낙엽 예쁘고 꽃잎 예쁘면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어릴 적 기억에 엄마가 꽃을 그렇게 말려서 문풍지 봤을 때 문에다가 예쁘게 넣으셨던 기억이 나요. 정말 여자 하시죠? 그럴 때 기억이 있어서 입엽자 저도 막 따라서 많이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버릴 기자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한자를 잘 보시면 이 부분에 있는 한자를 좀 볼게요. 아들 자자를 뒤집어 놓은 한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 밑에다가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아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보자기 모습을, 이불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예요. 아들 자를 뒤집어 놨다는 건 지금 태어날 때 머리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보통 떡애기라고 하는 그런 아이 영아를 포대기에 싸서 자기가 키울 수 없기에 뭐 옛날 같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부잣집 앞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다 버린다 해서 영화 유기를 한자로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쓰는 단어는 포기할 때 쓰는데요. 포기라는 단어의 유래를 보면 정말 아이를 버리듯이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포기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이를 버리듯이 그것을 버려버린다는 뜻으로 한자는 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뜻이죠. 되도록이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자가 좀 정말 마음 아프게 유래가 좀 있습니다. 자, 자리 위, 울읍, 끌고 갈 랍 상당히 쉽게 보이지만 앞에 있는 한자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서 있는 그 사람의 지위입니다. 땅지를 써도 그 땅지에 지위 지자가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회사에 가면 부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과 사원들의 자리가 달라요. 어떤 모임에 가면 배석마다 의자가 좀 다르면서 배석 배치가 또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있는, 서 있는 자리가 되고, 무릎은 서서 울고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이별을 했다거나 내가 어떤 준비 없이 이별을 하고 헤어져야 할 때 우는 울음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앉아서 우는 것도 슬프고요. 서서 우는 것도 슬프고, 이불 둘러쓰고 우는 것도 슬프고, 엎어져서 우는 것도 슬퍼요. 다 슬픈데 서서 정말 소리 없이 눈물을 닦으면서 배웅을 한다든지 이별을 할 때 쓰는 울읍자인데, 저는 이 울읍자를 보면 영화도 생각나긴 하지만 군대를 보내는 아들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눈물을 훈련장에 보내고 계속 서서 손 흔들면서 울잖아요. 저도 조만간에 그럴 것 같은데요. 울읍자, 서서 우는 겁니다. 끌고 갈 납자는 서 있는데 갑자기 들이대서 손으로 그 사람을 낚아채가는 게 납치할 때 쓰는 납자입니다. 정말 나쁘죠?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를 다 정해놓고 앞에다 추가하는 부수를 써서 재밌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불을 초, 밝을 소, 이을 소자인데 보통은 다 소 발음입니다. 이 불을 초가 특이하고요. 왜 소냐? 얘가 불을 소였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불을 소가 되는데 입으로 불러요. 칼도는 뭔가 권력을 상징해서 부른다는 것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를 때 방금도 저도 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손수를 집어넣어서 불러드리는데 부를 소자의 발음이 이 손수를 만나서 조금 변해야 됩니다. 초인종, 초대장 할 때 쓰는 초인데 그 다음은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나리를 집어넣어서 밝을 소를 하고 실사라는 것은 연결, 매듭을 지어줄 때 연결할 수 있는 도구다 보니까 연결해주다 할 때 이을 소자인데 우리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소개해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소자가 될 거예요. 소 발음인지 초 발음인지 아시는데 얘는 소 발음이 아닌 초 발음이니까 얘만 좀 유념해서 보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불을 소 들어간 자들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소 아니고 조 발음으로 바뀌면 상당히 또 한자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한번 기회 돼서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자, 뺄발, 다룰급, 돌 원자인데요. 언뜻 비슷합니다. 앞에 손수가 들어갔고요. 앞에다가 손 집어넣는데 뒤에 있는 한자들이 발음을 주고 있는 한자입니다. 특히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재밌는데요. 개가 도망간다 해서 개 달아날 발이라는 한자입니다. 쓰는 획순이 특이해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점을 찍어야 됩니다. 개가 도망가는 모습이고 이것만 빼면 개견자죠. 검정색 잘 보시면 개견이 될 거예요. 자, 이쪽이 보세요. 하나, 둘, 셋. 개견이죠.
막대기로 이렇게 때렸더니 도망가네 발자에서 얘가 들어간 발입니다. 터럭발도 그랬고 발발음을 할 거예요. 뺄발은 선발하다, 뭔가를 발췌하다 이럴 때 쓰고요. 다룰 급자는 손으로 잘 다루는데 뒤에가 미칠 급 어디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도 뭔가 손상되지 않게 다루는 건데 택배에 많이 써 있습니다. 취급주의라고. 그럴 때 취급할 때 쓰는 급자가 되겠습니다. 일상 용어인데 쓰라고 하면 좀 쉽지 않고요. 도우런자는 앞에 손수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돕다라는 뜻이 한자죠. 위에 손톱조도 손이고요. 또우도 손이고요. 이자도 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원이라고 하지만 도우런의 원자고 정말 더 손을 집어넣어서 돕다인데 응원하다 할 때 많이 쓰죠. 응원하다 이럴 때 도와주다. 도와줄 때 정말 힘 필요할 때 손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맙고 힘든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도우런자를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길류 보낼 겸 쪼출추를 좀 보지요. 여기에 보면 책받침이라는 한자를 들어가면 다 움직이고 뭔가를 하는 한자입니다. 남길류자는 여기에 있는 한자 자체가 뭔가를 남기고 가는 한자인데 여기 벌레충으로 쓰지 않게 조심하시고 삼태기 괴라고 많이 하는데 뭔가 많이 쌓아놓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 돈을 쌓아놨어요. 많은 재물을 남기고 갑니다. 남길 유자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부자였는데 눈을 못 감고 있다랍니다. 왜 그랬더니 내가 이 많은 것을 두고 어떻게 가냐고 하면서 못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고 가야지 그걸 어떻게 지고 가시겠습니까? 남기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남기고 가지 말고 많이 베풀고 살다가 다 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길 유 할 때 유언, 유산, 유품 이럴 때 쓰고요. 보낼 견자 상당히 비슷한데 여기 돈이 빠졌네요. 언덕에 해서 뭐 흙을 막 쌓아놓은 모습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이 보낼 견은 멀리 멀리 보낸다라고 한자인데 한자 보시면 해외로 뭐 기자들이나 사람들을 파견할 때 쓰는 견자입니다. 이 뒤에 있는 한자 자체가 견발음을 해서 뭐 어디 보면은 흙이 쌓여 있으니까 흙덩이 견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는데 견발음 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만 쓰니까요. 쫓출추는 언덕부에서 여기 열심히 빠진 겁니다. 언덕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추격하다 할 때 쓰는 추자입니다. 움직이다라는 한자를 다 써서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집어넣어서 언덕까지 쫓아가고 그 다음 멀리 보내고 귀중한 건 놓고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죠. 그래서 남길 유자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섬길사 맡길인 천사람 천자인데 정말 쉽죠? 사람인을 썼는데요. 선비를 섬겨야 한다 해서 섬길사고요. 맡기림자는 아까 제가 조정장에서 말씀할 때 사람한테 책임지고 맡겨야 된다 해서 책임할 때 임자고요. 원래 일천천인데 앞에 사람인을 써서 사람이 1000명일 때만 쓰는 천사람 천인데 이게 들어가면 거의 많은 사람일 때 씁니다. 숫자 1000이 아닌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이 많다 이럴 때 쓰는 한자랍니다. 언뜻 봐서 비슷해서 한번 묶어봤고요. 이 섬길사하고 맡기림이 제일 혼란스럽다고들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모양 비슷한 한자 했습니다. 반복해서 이해 안 되면 보십시오.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